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유일한 트레이더입니다. 중요한 이슈들 한번 짚어드리고 양시장 다 음봉 만들어내면서 오늘 힘들었던 장세 같습니다. 빨리빨리 한번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큰 이슈라고 한다면 미국 국채 수익률을 한번 예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미국 국채 10년물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국채 10년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0년물의 국채 상승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일본 같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게 어떤 효과냐? 투자자의 심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안정적인 수익인데 국채 금리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면은 자, 그쪽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외인들은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본의 이탈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둘째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외인들은 지금 현재 미국 국기에 10년의 돈을 넣는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금 이탈의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시장의 심리는 어쩌냐? 셋째로 요약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양시장 다 음봉을 만들어냈고 지금 미증시 다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봉 보이시죠? 자, 이런 게 투심이 적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융 쪽이라든지 다양한 군에서 또 이렇게 종목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결과를 열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의 반응 같은 경우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 오전 시장을 지켜보자.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는 흐름폭이 좋지는 않아 보인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음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불안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의 전반에 퍼져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에만 조금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증시가 강하지도 못했고요. 어떤 현상을 그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결과부터 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증시와는 스탠스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11회 동결의 방향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를 보면 우린 3.5% 동결이고요. 여기는 5.5% 동결입니다. 맞죠? 글로벌 국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일본도 올려야 된다. 이제 마이너스 금리는 안 된다. 이런 추세가 가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즉 한국은행이 3.5% 지금 여기 앞에 동결을 해놨죠. 그럼 이렇게 동결을 했다는 것은 경제 성장 둔화라든지 인플레이션 너무 큰 충격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금리 인하 같은 부분들은 금리 동결 같은 부분들은 원화의 가치의 하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소리죠. 즉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 조금 더 높은 안정적인 투자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확률도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한번 내용을 보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셋째로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굉장히 시장이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런 것도 조금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금리 동결로 인해서 기업의 차입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계속 기업 이익은 증가할 수 있고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이것도 탄력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000BDR을 넘었어요. 글이 안 보이네. 자, 애플의 턱밑을 추격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오늘 그에서 더 나온 이슈가 뭐냐? 여기 보이는 내용처럼 10분의 1로 액면 가격을 분할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3년 만에 이번에 가장 대폭적인 거라고 기사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받느냐? 우리나라 증시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우리는 반도체 HBM의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너무 쏠리는 거 아니냐? 싸니까, 그쵸? 엔비디아가 싸니까 이쪽으로 좀 갈 것 같지 않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엔비디아는 GPU 하나로 뭐를 만들었냐면요. 자율 주행도 만들고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에너지 섹터도 만들고 굉장히 그 GPU 반도체 하나만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단기 수급 모멘텀을 증가시킬 수 있고 많은 섹터와 업황으로 파생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해되시죠? 제가 저번 시간에 GPU에 대한 걸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종이가 있다. 자, 이게 제가 매일경제TV 출연했던 대본입니다. 자, 이게 종이가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종이를 보잖아요. 이렇게. 그럼 종이를 보는데 우리는 종이를 이렇게 넘기지만 이 종이는 소지와 절지에 침을 발라 종이를 잡아
이렇게 팔꿈치에 구심점을 찍어 넘겨라 라고 연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GPU가 연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GPU, 시각이죠. 눈, 그래픽카드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이 정보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보를. 그럼 이 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이거를 빨리빨리 넘기는 게 DRAM, HBM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게 어디로 확장돼도 결국 HBM. 아무리 빨리 눈으로 확인을 하면 뭐합니까? 종이가 안 넘어가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SK하이닉스는 궤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SK하이닉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없죠. 장기적으로는 좋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들을 대변해 보면 외인의 심리에서 10분의 1로 이걸 분할을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싸니까 가볼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날수록 SK하이닉스의 HBM은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럼 어차피 같은 거예요, 궤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걱정하실 거 없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언제나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야 된다. 이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가자고요. 애플 할인 공세가 동년 대비 조금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애플을 사야 될까라고 말한다면 저는 말리겠습니다.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중국은 화웨이와 그리고 샤오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자율 경쟁의 시장에서 경합을 하느냐? 아니죠. 이게 할인 공세. 여기에서 벌써 할인이라고 써있죠. 극심의 할인 진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미 디스카운트,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일단은 할인으로 접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이게 중국 시장을 점유를 할까? 자국 기업이 두 개나 있는데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제해도 과연 영업이익을 엔비디아처럼 수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까를 스스로 물어본다면 이거는 조금 힘든 이야기죠. 즉 한 발이 지고 들어가고 이게 점유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들만 생각하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두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동네 음식의 마트에서 바겐세일을 하는 음식들을 봐도 괜히 할인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브랜드에 있고 가장 중심적인 것들 할 일이 조금 작아요. 특가가 나와도 뭔가 애매한 그런 물건들이 특가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다는 것은 이제 자율경쟁 시장에서 뭔가 밀리기 때문에 할인 정책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셔도 일부는 무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이슈인지 바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기사입니다. 애플 하면은 혁신의 아이콘이었어요. 과거 스티브 잡스 시계열을 조금만 돌려보면 내달 10일 개최? 그럼 얼마 안 된 거잖아요. 11일 남은 겁니다. 과거에는 몇 달 전부터 스티브 잡스 하면 그걸 우리가 비디오가 달아 없어질 때까지 쳐다보며 이슈를 모두 집중시켰는데 지금 이슈는 엔비디아와 금리에 있죠. 자, 애플에 대한 거 언급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안 되죠. 자, 그렇다는 건 지금의 팀쿡은 과거의 스티브 잡스보다 PT 능력, 그리고 회사의 매력적인 측면, 그리고 혁신의 아이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은 약해지지 않았나. 이것도 일부를 생각하셔도 참고하셔도 좋을 부분 같다고 해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사의 개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과거 애플의 개수와 지금 애플 기사의 개수. 자, 다른 건 몰라도 기사의 개수만 세어봐도 얼마나 이슈를 받고 있는지는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식 트레이더 여러분들도 개수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있겠구나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애플은 다시 기술주로서 올라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매도 이야기도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뭔가 강력한 재료가 있고 우리나라 시장을 다시 양전을 하게 하려면은 뭔가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관련해서는 공매도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몹시 예민한 주제예요. 자, 그런데 이건 장단이 명확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장점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논리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시장의 안전성 그리고 공매도라는 자체가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뭔가 일단은 빌려준다는 자체가 신뢰도를 올릴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건 외국인들에게는 다양한 투자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비용들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급들이 반복이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 시장은 나쁘게 말하면 그러면 너무 단기 차익만을 바라보는 매물들이 악성 매물들 같은 경우도 적용을 하게 될 거고 시장 대응이
조금 변동폭은 커질 것 같다 정도로 말을 하고 싶네요. 그럼 우리의 투자자들은 지금 국내 증시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시 굉장히 어렵고 다양한 투자의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번 주에 엔비디아가 에너지, 전력, GPU, 그리고 액침 냉각부터 많은 부분들의 섹터를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업황 기대 개선도 많이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GPU 하나가 만들어낸 이런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늘은 금리의 여파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국채금리에 관한 사항이요. 그럼 다시 되짚어보면 그 결과는 하나입니다. 아직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내일의 시장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본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우리 실시간 이렇게 소식들 제가 이슈가 됐던 부분들 이렇게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하고 다 함께 부자 되자고요. 유일한 트레이더였습니다. 안녕.